컨설턴트가 되려면 경영 지식이 꼭 필요한가요? 컨설턴트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투이온의 송예은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올라오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데이터 처리 및 ML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였으나 경영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데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경영 쪽 지식도 필요할까요? 컴퓨터학과로 컨설팅을 직업으로 가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동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송예은 님이 주신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컨설턴트 직업에 유리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MBA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전략 컨설팅 펌에 취업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MBA를 앞다투어 채용했습니다.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략이 뛰어난 기업이 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한 시점에 세웠던 가정들이 6개월이 지나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수립한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린 스타트업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여 출시하고 시장과 고객 반응에 따라 보완하고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전략보다는 시장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시대입니다. 마케팅도 변화하였습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 집단을 세그먼트로 분류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따라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매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아날로그 마케팅은 끝났고 디지털 마케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마케팅은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었다면 디지털 시대 마케팅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봅시다. 기존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업이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조직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발상을 방해합니다. 조직은 나누기보다는 모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직 간 벽을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 따온 애자일 조직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무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전통적 재무관리에서는 단기순이익, 즉 회계이익을 중요시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목표는 이익의 창출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투자 성과 관리에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에 따라 이자율로 할인하여 투자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회계이익이나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로 측정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 수와 상호작용 수로 측정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각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 주도 혁신,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오픈 플랫폼은 조직의 연계를 확장시켜서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는 기업의 IT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의 빠른 배포를 위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역량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를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컨설턴트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또는 기업의 디지털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융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통 경영학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들을 추천합니다. 생태계와 오픈 이노베이션. 디지털 시대는 독불 장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을 생태계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설턴트가 모든 산업에서 전문성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상 산업을 정하고 해당 산업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엮여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태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과 적용 방안을 알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념과 구축 방법.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그리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사례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들을 기존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주도 혁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면 그것은 데이터 산업입니다. 또한 기존 모든 기업들은 결국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데이터는 구축과 활용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구축 관점입니다. 활용 관점에서는 데이터로 인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전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 시대의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기보다는 뛰어난 디자이너의 통찰력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획기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용자 서베이, 고객 만족도 조사, 콜센터 불만 사항 로그 등이 아닙니다.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감추어진 불편 사항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이를 위한 접근 방법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싱킹 또는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적용 기법을 공부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시대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경영학 관련 과정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 변화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 전문지를 읽고 토의하는 스터디 모임을 꾸준히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의 연구보고서와 정기 간행물, 맥킨지 등을 추천합니다. 둘째, 컨설팅 회사의 인턴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이슈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맡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고객은 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할까? 그리고 컨설턴트는 고객의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셋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영상을 매일 30분 정도 시청합니다. 디지털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영상들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작성자가 누구인지,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